질문 받중 23번이요. 네. 19번. 22? 46. 31. 42. 잠시만. 42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42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끝? 끝? 네. 22번, 23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fx는 x제곱 더하기 2kx 플러스 k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고 합시다. 자, 일단 먼저 fx라는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 것이고, x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가 될 거고,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k, k제곱 플러스 k네요. 이 그래프와 y축과의 교점을 b라 합시다. b점의 좌표는 상수항 0, k입니다. 직선이 두 점을 지날 때, 그럼 직선 gx라고 하는 식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요? 0 더하기 k분의 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라서 k죠? 그죠? 그러면 자, gx라고 하는 식은 kx 플러스 k입니다. 그죠? kx 플러스 k예요. 부등식 fx 마이너스 gx. 그럼 fx 마이너스 gx라고 하는 식은 어떻게 되나요? x제곱 플러스 kx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그죠? 얘가 0보다 작다. 는 x 곱하기 x 플러스 k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k보다 크고 0보다 작습니다. 왜? 양수 k니까요. 그럼 마지막 수직선 그리시면 끝나죠? 0보다 작고 k보다 마이너스 k보다 큰 애 중에서 이 안에 정수가 4개가 들어가려면 어디까지? 마이너스 4까지는 들어가고 마이너스 5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k의 마이너스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아니라고요. 어디에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마이너스 5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죠. 이유는 k가 요 식이 경계값을 포함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리하면 k의 범위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끝. 왜 어떤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22번 질문하신 분. 네, 왜요? 일단은 gx를 못 구하셨어요? 네, 기본적으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서 얼마? 꼭지점을 a라고 하고 그럼 a를 구했잖아요. 내가 제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절대 문제를 읽을 땐 밑에서 더 읽지 마.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필요 없어. 뭐부터 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봐. 그리고 두 번째, 통으로 풀지 마. 끊어서 풀어. 그래서 내가 지금 A라고 하고 라고 하자마자 A 좌표 가봤고 이 그래프가 어차피 규정을 B라 하자 라고 읽자마자 이걸 구했죠. 하나씩 끊어서 할 일을 하고 했더니 그냥 답이 나왔는데 왜 다 읽고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어쩌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는 거 아닙니다. 수능에서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맞을 수 있는 문제들만 싹 맞으면 한 60점, 50점 정도 나와요. 그럼 예상 등급 4에서 5등급. 수능에서 4등급에서 5등급이면 그냥 버리면 되는 점수예요. 네. 그거 갖고 대학교 못 가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점수 갖고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애당초 점수를 안 보는 학교예요. 미달라가지고 정원 미달라서 지원하면은 그냥 뚝딱하고 들어올 수 있는 학교들만 갈 수 있는 게 4등급 언더라 4등급 언더라서 예. 파이팅. 자,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자,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 그럼 4x 제곱 더하기 px라고 하는 애가 정리하면 x 곱하기 4x 플러스 p가 될 거고요. 둘 중에 한 가지로 지금 p의 부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로 생각이 가능할 겁니다. 뭐요? 0이랑이 무슨 방정식이냐? 마이너스 4분의 p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거나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p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세워질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p가 0보다 클 때, 얘는 p가 0보다 작을 때. 근데 여기서 정수 x가 3개가 되도록 한대요. 정수 x가 3개가 되려면 왜 까만색을 끊고 까만색을 꺼내냐고요, 이 멍청을. 자, 수직선 나타내 보십시오. 수직선 0보다 작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4분의 p 부호는 저 앞에 플러스처럼 보여가지고. 네, 얘는 정수가 3개가 돼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누구?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 뭐라고? 마이너스 4분의 p라고 하는 애의 범위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등호는 어디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 2 쪽에 붙여야 돼요. 자, 그래서 최종 정리 p의 범위는 8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다음 이쪽도 가보자. 이쪽도 가보자. 똑같아요. 똑같이 갈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p보다 작거나 같다 에서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등호는 당연히 여기 붙어야 되고요. 그럼 정리하시면 p의 범위는 마이너스 1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 두 가지가 둘 다 동시에 가능합니다. 정수 p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11이요. 최소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1이요. 그래서 빼면 얼마? 22. 자, 22번 질문하신 분. 왜? 둘다 나왔는데 응. P가 0보다 크다는 작다 조건이 합쳐버려도 해가 없다고 됐어? 네. 야, 이거는 조건을 나눈 거잖아. 조건을 나눈 상태에서는 연립을 하면 안 돼. 공통범위가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안 생기거든요. 그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네가 구간을 나눴으면 더 해줘야 돼요. 지금 방금 전처럼.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19번 안 하고 넘어갔네요. 19번 가겠습니다.
부등식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fx?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4가 되네요는 알죠? 그죠? 이건 너무너무 당연하게 표점은 방정식의 해가 된다고 했으니까 해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f 3분의 2x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에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7보다 작대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만데? 3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네요. 7 집어넣으면 얼마고? 3분의 14 마이너스 k예요. 실수 k의 값을 구하래요. 이 둘 중에 한 놈이 마이너스 2가 되고 다른 한 놈이 4가 돼야 되거든요. 누가 더 커요? 얘가 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k는 얼마? 끝. 7을 만들겠지. 여기서 얘를 집어넣고 나서 다시 여기다 7을 만들겠어. 여기서 확인했어야죠.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다가도 아까 방금 전에 했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분의 3이라고 하는 애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도 마이너스 6, 2, k는 2 나옵니다. 똑같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결국에는 뭘 보라는 거야? 어떤 의미였어요? 이거는? 부등식의 경계값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방정식의 해와 같다라는 것들을 응용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번 보시죠. 아니 왜?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뭘 반드시 체크하라고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내가 어딜 보라고 얘기했었는지 기억나? 제일 처음에 저 멘트를 주의 깊게 보라고 얘기했어. 뭘? 까먹었지. 기억 안 나지. 복습 안 했지. 그지? 부등식이냐 2차 부등식이냐 매움 없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부등식이라는 멘트가 들어가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0이어도 돼요. 하지만 부등식이라는 멘트가 안 들어가면 최고차항의 계수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클 때, a 더하기 1이 0일 때, a 더하기 1이 0보다 작을 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a 더하기 1이 0보다 클 때는 지금 여기서 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축보다 위에 있는 값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단순하게 생각해봐. 할 것 같죠? 왜?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볼록이니까 얘는 언젠간 올라갈 거 아니야. 아무리 저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포인트가 생기는 순간 해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다 돼. 다 된다고. 그지?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1에다 0 집어넣으면은 어떤 그래프가 나와? 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직선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은 언더에 있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야 라는 거 확인했고요. 세 번째, a가 1보다 크고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일 때에도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야만 할까? 요 윗구간에서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위로 볼록한 상태야.
근데 어떻게 돼야 돼? 왜? 아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감 있게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솔직히 아래만 이렇게 뿅 있으면 안 된다니까? 마이너스가 왜냐면 지금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일 때 해가 존재한다. 그래프가 쭉보다 위에 있는 값이 존재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뚫고 올라가야 된다고. 요 모양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지만이 요만큼이 해가 존재하는 구간이 되는 거잖아. 납득이 안 되나 아직? 조금 어려워요? 추석 동안 열심히 먹으면서 지식도 같이 먹었구나. 소화가 다 됐구나. 아이 배출까지 다 됐구나. 큰일 났구나. 자, 다시. 부등식이라는 거는 뭐로 보라고 했죠, 앞으로? 그래프로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어떤 fx가 0보다 크다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보라고 얘기했어요? A가 소리 하지 말고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복습 좀 해. 알았지, 얘들아? 복습 좀 해. 복습 좀 해. 복습 좀 하자. 자, 뭐예요?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할 때, 이 그래프가 y는 0이라고 하는 그래프보다 어디에 있는? 위에 있는 구간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라고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처음 들어? 어때?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처음 들어? 어때? 기억이 잘 안 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미쳐버리겠네, 이거는. 들어본 적 있어야 되는데. 들어본 적 있어? 얘도 없대. 나 지금 미쳐버리겠네. 나 진짜 저번 시간에 뭐 한 거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건 화낼 일이 아니라 안타까울 일이야. 그치? 진짜 안쓰러워요, 니네들. 결국엔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2시간 날린 거잖아. 결국엔 날린 거잖아. 뭐 바꿔 얘기하면, 야, 니네 진짜 힘들게 방학 동안에 나와가지고 특강 막 아침 막 10시, 12시쯤부터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 시간 싹 다 날린 거잖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으면. 불쌍하죠. 너무 불쌍해. 나한텐 감사하죠. 소중한 난방비를 대주시는 분들께서. 이니까. 이 자식들아. 복습 좀 하고 공부 좀. 다시 제가 그래프라는 거는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fx가 0이다 라고 하는데도 앞으로는 뭐로 보라고 그랬어? 이거 그냥 방정식이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y는 fx라고 하는 어떤 그래프 막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랑 응? y는 0이라고 하는 그래프 x축과에 뭘 물어보는 문제라고? 교점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그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여기가 델타 델타,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 할까? 오메가? 안녕하십니까? 오늘, 있잖아요. 음, 제가 이따가 3시에 한약 테스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음, 끝나고 5시까지 다시 올 수 있어요. 한 4시 반 정도에 한 4시 정도에 끝나면 5시까지. 그때 어쨌든 하다가 오셔서 저한테 오늘 확인할 거는 토요일 날까지 해야 될 숙제 마무리 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숙제 별로 교재 검사도 같이 한다 그랬죠?
어쨌든 네. 뭐야? 질문 네. 42분 추가해야 돼요. 그럼요. 요거 하던 거 마저 하고 할게요. 자, 입실론 할게요. 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이라고 해요. 어쨌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까지 너무 많나? 하나 빼죠. 자, 이렇게 갈게요. 됐죠? 알파, 베타, 델타, 감마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해는 뭐야, 이제? 이 그래프와 요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물어보는 거니까, x라고 하는 값은 알파나 베타나 감마가 되거나 아니면 델타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어서 이걸로 한번 생각해봐요. 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라고요. 위에. 그러니까 크다라고 하는 건데, 크다라고 하는 식의 값이 크다라는 건 결국에 함수 값이 크다라는 뜻이라고. 함수 값이 0보다 크다는 건 함수 값 하면은 내가 누구 떠올려야 된다고 혹시 얘기한 거 이건 기억나니? 함수 값은 다 무슨 땡땡 값 하고 나오면 다 누구 거라 그랬어? y 거라고 해서. 얘는 안 들었어. 유효기간, 영상 한 달 유효기간 끝날 거다, 야. 동영상 빨리 편집해서 올릴게요. 제목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 제목 바꾸고 재생 목록으로 옮겨놓는 게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있었어요. 빨리 할게요. 못된 사람들. 제가 혼내거나 뭐하거나 하는 거는 안 해. 이제 해봤자 소용도 없는 거, 그거. 씨알이나 맥혀야지. 자, 다시. 함수 값이라고 하는 거는 y가 받아주기 때문에 다 y에 대한 거를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얜 또 왜 빠져? 얜 또 왜 빠지는데? 월요일 수업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래프의 값들이 x축보다 어디에 있는 위에 있는 값을 찾아주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값은 그러면은 자 그래프상으로 봐봐. 어떤 구간일 때 x의 값들이 어떤 구간에 있을 때 이 값들이 x축보다 위에 있니?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때, 그리고 감마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을 때가 해가 되는 이유가 이래서고, 그렇기 때문에 2차 부등식 또한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게 디폴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작다 라는 상태라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얘가 0보다 큰 구간이 존재하려면 뚫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구간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렇다는 건 판별식이 반드시 0보다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커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해서 이제는 그 상태에서 그럼 한 번씩 세워볼까요?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으로 갑시다. 짝수 판별식은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a 더하기 1이고요. 이 값 정의하면 a 더하기 1 곱하기 a 더하기 4고요. 얘가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아니면 a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라고 나올 텐데, 지금 여기에서 유효 구간, 주어진 구간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가 됩니다. 오케이. 얘 아니면 언제?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해가 생긴다고요. 그럼 자급연이라고 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네. 자급연. 그렇다면 결론. 요 사이에 있는 값은 누가 될 것이고 얘는 해가 생길 수 없는 놈들이 되겠다. 됐을까나? 됐냐? 됐죠? 됐을까요? 그래프로 푸세요. 제발. 니네들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해를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뚝딱하고 치우고 나중에 다시 안 볼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수학은 안타깝게도 그 나선형 학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수학은 나선형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선형 학문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가운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하라고 하고 여기가 대수라고 하고 여기가 뭐 해석이라고 하고 해서 그래프예요. 뭐 또 여기가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얘를 범위를 점점 넓혀가면서 학문을 키우는 거지. 저기 암기 과목들처럼 얘 배우고 그 다음 얘 배우고 그 다음 얘 배우고 그 다음 얘 배우고 이런 식으로 따로 별개의 과목으로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사회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사회, 역사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역사, 뭐 사회, 뭐 지리,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갑자기 그러니까 뜬금없이 나폴레옹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사시대부터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선사시대 때부터 빌드업을 해야지만 나폴레옹을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야 현대 지금 여기 최신 1960년대 70년대 새마을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고조선부터 막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빌드업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더 심플쌤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실. 아니, 숫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런 빌드업에서부터 쌓아가야 되는데, 너네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은 얘 따로, 쟤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와르르 무너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존나 어렵네. 아, 뒤지게 어렵네. 못 해먹겠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더 안 하게 되고, 더 안 하니까 더 못하고, 더 못하니까 더 싫어지고, 싫어지니까 안 하고, 안 하니까 못하고, 못하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이미 시작된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솔직히 초등학교 때 그냥 호로록 해서 이렇게 100점 하면 되게 막, 나 수학 좀 잘하는 듯? 막 이러면서 기분 좋고 막 반 쭉쭉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아우, 수학 쉽네, 재밌네. 막 이랬을 거 아니야, 니네들도. 언젠간 그랬을 나이가 있었을 거 아니야. 태어났을 때부터, 아, 나 수학 싫어. 우리 형은 그랬어요. 진짜 정말. 태초부터 수학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근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근데 봐봐, 그게 무너진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은 그걸로 돼요. 퉁 해서 그때 걸로 어떻게든 돼요. 근데 지금 안 되잖아요, 계속. 나 2차 함수 거 끄집어내고 있고, 막 저 앞에 거 끄집어내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앞에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잔소리 끝. 42번. 두 이차함수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요. 어떻게 생겨먹은 그래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fx-gx가 0보다 크다가 어디에서? 0부터 2까지에서 항상 성립한대요. 라고 말을 바꿔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죠? 요식을 이렇게만 바꾼 거예요. 그럼 fx-gx 해볼까? 3x제곱 마이너스 6ax 그 다음에 더하기 3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 0보다 크다 라는 뜻이고 얘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상태에서 0부터 2까지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요 위아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0부터 2까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 그죠? 결국엔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아래로 볼록할 때는
아래로 볼록한데 0보다 큰 게 항상 존재할 때는 뭐예요?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돼요. 이 뜻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나 이게 그래프가 바뀌어서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뭐가 되면 돼요? 양끝값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돼요. 좀 달라요. 위로 볼록할 때에. 자, 그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한번 먼저 정리해 봅시다. 3 곱하기 x-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문제는 뭐야? a를 몰라. a를 몰라. 근데 그건 알아. 만약에 있잖아. a가 0부터 2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은 반드시 음수야. 즉 여기는 존재하면 안 돼. 그죠? 그럼 얘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모순이 되거든요. 불가능.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는 저 구간 내에 축이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따라서 누구? 그냥 양끝 값 보시면 돼요. 0 집어넣으면 얼마? F0 마이너스 G0은 귀찮아. 우리 이 값을 이제부터 HX라고 할게요. H0은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고 이 값이 0보다 커야 해요.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계산이 조금 귀찮네요. 2 집어넣으면 3a 제곱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a 2 집어넣으면 11 플러스 11인가요? 가 0보다 커야 해요. 자, 두 가지를 한번 다 풀어봅시다. 지금 양끝값으로 봤어요. 자, 그러면 저거 인수분해 되죠? 1, 3, 1, 1 맞불 하면 a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아니면 a가 1보다 크다. 랑 동시에 저것도 풀려요. 저거 1, 3, 1, 11 마마 하시면 되죠. a의 값이 1보다 작거나 a가 3분의 11보다 클 때 이걸 동시에 만족시켜야 됩니다. 답은 뭐야? 3분의 1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다음 1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아요. 의 공통범위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1보다 그게 아니라 3분의 11보다 3분의 11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나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뭐 시간이 이렇게 뚝딱뚝딱 그러냐. 순식간에 3가지 정도를 한 번에 확인하고 넘어간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많은 걸 체크를 해야 되는 개념을 체크해야 되는 유형이에요. 첫 번째는 뭘 확인했냐면 이 값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식을 정리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그랬을 때 아래로 볼록한 상태에서 이 그래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보여드렸어요. 0보다 크면 어떻고 0보다 작으면 어떨 테니까 그럼 나는 최소값이라고 하는 걸 먼저 확인을 해야겠네.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서 축의 위치, 2차 함수로 잠깐 옮겨서 축의 위치를 포함할 때와 축의 위치를 포함하지 않을 때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로 넘어갔었고요. 그죠? 그래서 근데 축을 포함할 때는 반드시 음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양수라서 음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값은 불가능하다. 즉, 이 그래프 전체적인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그럼 양끝값이 0보다 동시에 큰 걸 만족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풀어준 겁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한 4단계, 5단계를 이렇게 와라라라락 하고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무기는 뭐라고요? 개념이라고요? 46번 보겠습니다. 그 5반 분들 정규 수업 시간에서 그거 끝나셨어요? 2차 부등식 끝까지 다 나갔어요? 그네분리 하셨어요? 안 했어요? 잠깐만요. 아, 왜 또 얘 요새 핸드폰이 갑자기 이렇게 먹통이 되냐? 진짜 신기한데? M4F 잠깐만. 부분문풀의 멤버가 7명. 시연이, 은호, 윤채, 수환이, 은하, 건호. 윤준이는 없냐? 밴드? 어? 너 밴드 없다고? 밴드가 아예 안 깔려 있다고? 그럼 결석하면은 영상 어떻게 채워? 너는? 너 왜 없냐?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가 1부터 3까지래요. 뭐라고요? 일단 해가 뭐라고? 마이너스 1이랑 3이라고요.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a라고 하고 m이라고 하고 그 m일 때의 해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인 거고 그죠? 얘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값이 얘랑 이렇게 됐으니까 다 처음부터 가면은 원래대로 따지면 이 그래프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을 때인데 m 값이 곱해지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 거거든.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니까 아 m은 0보다 작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 캐치했고요. 그리고 나서 전개하시면 돼요. 자 mx제곱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3m 이라고 하는 식과 mx제곱 더하기 nx 플러스 mn 더하기 2랑 서로 같은 겁니다. 아? n이라고 하는 값 대신에 마이너스 2m을 적어주시면 마이너스 3m의 값이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무리 2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1, 2, 2, 1 마뿔 m값은 얼마? m값은 2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거나거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m값은 얼마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n 값은 얼마가 되겠구나? 1이 되겠구나. 그래서 둘의 합은 2분의 1 나오겠다 라고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여기 그럴싸하게 2까지 있어서 2에다가 2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없구나. 2를 집어넣었더니 2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 만약에 여기 보기가 마이너스 2라는 게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이 멘탈 조금 더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난이도를 조금 낮춰주셨네요. 끝. 됐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야, 시간 그렇게 허투루 날리지 마. 근데 여러분들만 그걸 몰라서 너무 안타까워요. 시간이 되게 많다고 느끼거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 동안 빡세게 공부를 하면 40대 분들, 나 이제 40대? 아직 만으로 30대인데, 어쨌든. 자, 어쨌든, 내 또래, 그래, 아니면 니네 부모님들이 빡세게 3달 정도 공부하는 거 이상의 효율을 보여요. 너네들 나이대에. 배우고 싶어도 머리가 안 돌아가요. 새로운 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 그때 니네들 때에 했던 노력의 거의 한 4-5배를 해야 그게 습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너네들한테 이야기하고 부럽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너네들은 머릿속에 든 지식은 예를 들어 뭐 발로란트 하는 사람은 뭐 헤드샷 라인을 어디서 보고 있고 여기요 헤드샷 라인 잡는 뭐 반동 조절하는 뭐 그런 것만 머릿속에 뒤지게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뭐야 뭐 롤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뭐 상성 같은 거 막 그래 쿨타임 막 이런 거 머릿속에 집어쳐 넣고 있고 또 뭐 어떤 게임이라는 거 하는 그런 것들 말고 뭐 연예인 같은 경우는 누구랑 연예인은 뭐가 있고 이름이 뭐가 있고 뭐가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 머릿속에 빽빽하게 공부하고 있으면서 정작 인생에 도움되는 공부들은 귀찮아 억지로 하니까 싫어 라고 하고 계신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걸 하지 마라가 아닌데 그거 하지 말고 공부만 해가 아닌데 할 거 다 하고 해도 된다인데 왜 하루 종일 그런 시간에만 파묻혀서 마치 그게 니네 인생인 것처럼 하고 있는지가 너무 안타깝은 거죠. 내가 진짜 하루에 16시간씩 게임을 해봐서 하는 말인데요. 진짜 정말 그 죽돌이 짓을 해하고 진짜 거의 인생 반쯤 포기하고 주구장창 게임만 해서 난 남는 게 있었어요. 사람이 남았어요. 나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형님들하고 누님들이 계세요. 그분 중에서 제가 얘기 안 했나? 그 넥슨 이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나랑 그래도 아직도 좀 그냥 지금도 뜬금없이 전화해서 형 오랜만이네 전화드렸어요 뭐 하고 지내세요 라고 하면은 바로 연락 받아줄 사람이 계실 그 정도의 인간관계는 만들었어요. 근데 요새 게임은 뭐 사람들하고 단체로 하는 게임도 아니고 혼자서 하는 게임이고 아니면 온라인에서 인스턴트로 만나가지고 그냥 뭐 서로 간의 쌍욕을 즐겁게 이제 부모님의 안부를 나누다가 그러고 끝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인맥이 쌓이거나 뭐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면 대체 뭐가 남았다 뭐를 남기기 위해서 할까? 그냥 즉석에서 즐거움?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정말 그거 하나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10년 뒤에도 똑같이 그걸 즐길 수 있을까? 20년 뒤에도 똑같이 즐길 수 있을까? 니네가 몇 살까지 살 건데? 앞으로 D-365 해갖고 1년 뒤에 죽으실 거면은 도파민에 쩔어 사셔도 돼요. 하루하루 즐기기 바쁘죠. 어차피 세상은 곧 끝날 텐데. 나의 세상은 곧 끝이 날 테니까 도파민 즐길 만큼 즐기셔도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되게 나쁜 생각을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때 우울증이 진짜 심하게 오면서 공부를 때려치면서까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때도 인터넷 있었어요. 나 인터넷 있는 시절이어서 누가 자꾸 내가 내 어릴 때 얘기하면 선생님 그때도 핸드폰이 있었어요. 이딴 소리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나 그때도 인터넷 있고 뭐하고 하던 그때 진짜 정말 막 나쁜 마음을 먹고 나는 막 자살 방법 막 검색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손 그을 용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남한테 보여주기 시기잖아요. 이거 긋는다고 안 죽어요. 이거 그으면 병신되고 끝나요. 팔병신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심하게 다치면 팔병신이 되고요. 아니면 그냥 흉터만 남고 끝나거든요. 이걸로 절대 못 죽어요. 그 욕조에 들어가서 이러고서 한 1시간인가 피를 빼야 죽어요. 겨우. 실제로는 상온에, 그러니까 침대 같은 데다가 여기서 이렇게 긋잖아요? 안 울어요. 그러니까 딱 찢어요. 진짜로. 피가 좀 많이 빠져서 기절을 하거나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죽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도로 그으려면 이렇게 겉에 상처 내는 걸로 안 돼요. 이 안에 그 뼈 사이에 그러니까 동맥이 흘러서 이렇게 찔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후벼야 돼요.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자살이 진짜 이걸로 자살은 진짜 드라마상에 말도 안 혀 잘리고 끝나요. 절대 진짜 애지간하게 죽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나쁜 생각을 하면서 검색을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도파민에 쩔어 살았어요, 솔직히. 근데 니네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나는 그렇게 막 우울하고 막 이렇게 어두웠던 것들이 이제 군대 가서 오히려 더 쫙 같은 상황들 겪으면서, 내가 겪었던 쫙 같은 거는 조밥이었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러고서 그 쫙 같은 상황들이 싹 지나가고 나니까, 뭐, 깔 거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약간 이런 마인드를 좀 생겨서 이제 공부를 다시 하게 됐던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그때 공부 다시 할 때도 되게 후회했거든요. 별거 아니었는데 좀만 참을 걸. 그 10개월 참았으면, 과연 내가 군대 갔다 와서 4개월 동안 이 산속에 짱 박혀갖고 공부를 개짓거리를 하고 있어야 되나? 어, 얘기하지 않았나요? 7월에 전역해서 11월에 수능 볼 때까지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공부했다고? 그건 진짜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진짜 정말 하루에도 막 진짜,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막 쥐어 뜯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쥐어 뜯고 싶고, 진짜 너무 막 예민해지니까, 진짜 여기에 있는 거 다 거슬리고, 근데 이걸 하면은 나만 아프고 뭔가 해결이 안 될 걸 아니까 그냥 계속 참고 있고,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이렇게 가끔 있어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갑자기 창문 열고, 씨발! 뭐 이러고 문 닫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로 기숙사 가면은, 근데 난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지. 오늘도 벽시. 나만 병신이 아니었어. 막 이런 느낌으로, 막. 그렇게 해서도 결국에는 나는, 따지고 보면은, 내가 고등학교 때 너 이만큼 공부하면 여긴 갈 수 있어를 못 채운 거잖아요. 나는 못해도 연고대는 갈 거야 라는 소리를 듣던 앤데 4개월 진짜 죽어라고 해갖고 겨우겨우 성대 턱걸이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재수없을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그 정도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그렇게 죽어라, 정말 진짜 정말 죽어라 공부해도 안 죽더라고요 를 내가 직접 몸소 경험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서경관대를 갔다니까요. 잘 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은연중에 아쉬워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때 공부 포기하지 말지, 뭐 하지 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어? 4개월 했는데 인서울이 아니라 4개월 했는데 성균관대를 갔으면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들었던 얘기가 얘는 못해도 연고대 보장이었다니까요. 500점 만점에 480점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신 점수가 받쳐주고 480이었으면 의대 커트라인이었어요. 근데 성균관대 턱걸이를 했다고요. 그럼 당연히, 그럼 결국에 나는 내 100%를 못 메꿨다고요. 그 시간 낭비한 거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멍충아. 의견을, 방향을 자꾸 논점을 흐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누릴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당장에 지금 해야 되는 거를 했을 때, 과연, 그냥 딱 정말 막말로 1주, 2주 뒤에 후회할 짓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심지어 나는 그 1주, 2주 뒤에 후회를 안 했지만 결국에 1년, 2년 뒤에 후회를 했잖아요. 근데 너네들은 지금 당장 1주, 2주 뒤에 후회할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왜? 아, 몰라. 숙제 좀 이따 하지 뭐. 지금 일주일 지났더니 지금, 야, 블랙라벨이 8장이 남았대. 내가 미리미리 하라고 얘기했더니 그 일주일 동안 지금 방치해놓고서 지금 이제 일주일 지나서 이제 꼴랑 3일, 4일 남았는데 8장, 9장이 남았디야.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쓰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재, 꼰대 같은 그런 한마디였어요. 자, 오늘 지금 일단은 영상 여기서 끊고 잠깐 쉬어가고요. 시간이 애매해서 잠깐 헛소리를 좀 했습니다. 한 5분, 7분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서 연립 2차 부등식 이후에 요거 마무리 하고요. 혹시나 시간이 좀 되면은 여기 그 순열과 조합 부분에 대해서 인트로를 조금 진행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저는 안 나가려고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본 수업 때 하시라고. 예. 요거는 본 수업 때 우리는 오늘 할 거고요. 니네도 아마 오늘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자꾸 딴소리 많이 해서 미안해요. 어쨌든 시간 좀 조절하느라 그랬습니다. 네, 왜 일부러 시간 맞춘 거예요. 이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쉬었다 갈게요. 당연히.